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국 선거에 사이버 해킹으로 끼어든 러시아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쪽에서 이 사건을 보는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컴퓨터 해킹으로 끼어들어서 모종의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것이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어택을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해쳤다. 이것이 확실하다.고로 보복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트럼프 당선자는 I do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6개 주요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행위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의회에서는 일부 중진들이 이 사건은 조사해야 한다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가 러시아가 선거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에 대한 간섭 실제로 있었는가, 또 있었다면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또 끼어들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보복을 공언한 것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외국 정부가 우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했을 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것이며, 즉 보복할 것이며,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에서 이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트윗을 통해서 정부 기관이 얘기하는 러시아 해킹 결론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들이 힐러리가 패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 클래퍼 정보국장이 지난 10월 7일에 민주당 본부가 해킹을 당했을 때 이것은 러시아의 소행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게임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상 화이트하우스가 선거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생션 등을 동원해서 러시아에게 반응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선거 전에 이 소란이 더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트럼프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마구 주장을 하던 당시인데, 만일 러시아 해킹까지 끼어들면은 정말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우려도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화이트하우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말썽을 만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 쪽의 입장입니다. 의회 일부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정보기관의 결론, 즉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16개 정보기관의 결론을 트럼프가 한마디로 I don't believe it 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의 측근들은 선거인단들이 실제로 모여서 공식적으로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것이 월요일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CIA 내부에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불법화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공화당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총무,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소행이라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다이언 페인슈타인 상원의원,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도 오바마 행정부가 신속하게 조사를 해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린지 그램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만일 국무장관 지명자인 렉스 틸러슨이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안 한다면 나는 그에게 찬성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어떤 국제회의에서 푸틴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러시아의 해킹 사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항의를 했고 만일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복하겠다 하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본부가 해킹을 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큰 말썽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보복을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경제 봉쇄를 개인이라든가 기관에게 할 수가 있고 또 사이버상의 보복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사이버 보복을 미국이 하고 있다 하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푸틴 개인에게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 정보기관의 분석은 미국 선거 해킹 정도의 사태라면은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의 제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KGB 스파이 출신인 푸틴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복을 찬성하기도 그렇고 또 뛰어들기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일부 주에서 특히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불과 1% 차이로 승리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러시아에 의해서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면은 공화당 쪽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또 특히 트럼프에게는 아예 러시아 개입설 자체를 묵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나 공화당의 조심스러운 입장에 굿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의 국민들이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트럼프를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물어보니까 11%만이 그랬을 걸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컴퓨터 해킹 여러 가지 정황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증명도 어렵고 범인 잡기는 더욱 어렵고 예방은 더욱 어렵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미국 선거 컴퓨터 해킹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왜 오바마 정부가 힐러리의 패배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의 일부 중진들은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측은 러시아의 컴퓨터 해킹에 푸틴이 직접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해킹의 성격상 러시아 최고 권력자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찰스턴 흑인교회 대량 살상 사건, 범인 딜란 루프에게 어제 유죄가 판결됐습니다.
오는 선거 공판에서 그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루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교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흑인 9명을 사살했습니다. 중서부 그리고 북부 지방에 혹한과 폭설이 오늘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80%가 빙점 이하의 기온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미네소타에는 10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 마약범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받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범 747명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아놀드 존스라는 범인은 2019년 4월까지 그냥 감옥에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할러데이 우편물 배달이 전국적인 수돔과 혹한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이번 연휴 동안 모두 7억 5천만 개의 소포를 배달해야 됩니다. 날씨 때문에 전국적인 항공기 지연과 취소도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에 스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3인치의 눈이 내리겠고 토요일 밤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게 됩니다. 위스콘신 접경 지역에는 선데이까지 모두 7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항공기와 새 대의 충돌로 어제 시카고 인근 공항에서 2건의 비상 착륙 사태가 있었습니다. 락포드 공항 그리고 미드웨이 공항입니다. 작년에 오헤 공항에서는 새 충돌 사건이 28건, 미드웨이에서는 22건이나 됩니다. 살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갱 멤버가 무죄로 판명된 이후에 2,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0년 시카고 경찰에 의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수로 지금까지 복역해 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스톰주의보가 오늘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 내내 계속이 됩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눈, 오늘 최고 23도, 내일은 29도입니다. 주일 맑고 흐리고 최고 2도, 최저는 마이너스 13도, 혹한이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 맑고 최고 기온이 11도, 최저는 9도입니다. 화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29도로 예상이 됩니다.